자, 지난번에 우리 회절에 대해서 봤죠? 네. 오늘 그 회절하고 간섭 두 가지 현상을 이용해서 토머스 형의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머스 형의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빛이 입자일까요? 빛이 파동일까요? 에 대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실험이었습니다. 불과 16살 때 이 실험을 시도했어요. 결론을 냈고요. 자, 이 논쟁이 나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빛을 입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초에. 혹시 아세요? 네, 뉴턴입니다. 아시는군요. 빛이 입자라고 주장했어, 처음에. 뉴턴이. 그 이전에는 빛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권위 있는 과학자가 최초로 말한 거지. 그전에는 그 정도의 권위 있는 과학자가 없었거든. 갈릴레오가 좀 있었지만은 갈릴레오는 약간 그 천시받는 분위기였어. 그리고 그 사람은 빛을 입자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전에는 과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종교적 관점에서 빛의 그 의미를 뭔지 알겠지, 이거. 약간 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아우라, 예수님. 약간 이 종교적 관점으로 빛을 그런 식으로 봤는데 뉴턴이 17세기에 들어와서 빛은 입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근데 동시간대에 하위언스라는 또 다른 그 아웃사이더인데 당시에는 왜냐면 뉴턴이 워낙 메이저니까 하위언스라는 분이 빛을 파동이라고 주장했어. 그지? 뉴턴이 빛을 입자라고 했고 하위언스는 빛을 파동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지금 서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누가 맞는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논쟁에 붙여진 상태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버렸지. 그러니까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로. 네, 그러다가 이제 1801년에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19세기 들어와서죠. 첫 해에 1801년에 토머스 영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근데 과학자라고 하기에는 당시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턴도 영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국적의 이제 후임이죠. 후배. 토머스 영이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줍니다. 그 실험이에요. 토머스 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 처음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증명해봐라, 실험을 해봐라 하면 어떻게 증명을 할래? 사고방식을? 논리를? 어떻게 전개할래? 여러분이라면? 빛이 아직 입자인지 파동인지 모르잖아, 이 사람도. 그러니까 단정을 지을 수 없으니까 빛을 우선 그럼 입자라고 치자. 혹은 파동인지도 모르니까 그럼 빛을 파동이라고 치자. 그래서 가정을 두 개 세우는 거야. 빛이 입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야. 빛이 파동일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두 가지 가정을 세워서 그 두 가지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먼저 한번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 보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면 해당 이론을 따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음 같은 가정을 합니다. 빛이 입자일 경우에는 어떤 식의 현상이 나타나고 빛이 파동일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거 먼저 한번 모식도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겠죠? 자, 시작해 보죠. 이거는 빛이 입자라고 했을 때 가정이야.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 16살짜리가 뭘 생각하겠니? 그지? 간단하게 하지. 이게 광원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 광원은 뭘 만들어내냐면 빛을 발산하죠. 근데 지금 빛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입자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대는 없었지만 비유적으로 비비탄 총알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다다다다 쏘는. 그러면 여기서 비비탄 비달갱이들이 입자니까 이 구멍으로 통과해서 여기를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찍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빛이 지금 닿고 있으니까 여기가 밝아지겠지. 다른 데에 비해서. 그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 콩콩콩콩콩 나오면 이 구멍하고 이 구멍으로는 못 가지. 그러니까 일로는 못 나가니까 여기 막혀있기 때문에 못 나가니까 이쪽으로 갈 일이 없어. 그러므로 여기에는 아무런 빛도 들어오잖아. 이 해당 빛이. 그럼 여기 만약에 그냥 어두운 방이 스크린방이라면 그냥 어두운 스크린방이라면 여기는 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냥 깜깜할 뿐. 알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이거는 광원이 되게 작을 때 얘기고 광원을 좀 크게 만들어. 크게 만들면 빗줄기들이 일로도 가겠지만 콩콩콩콩 여기도 찍겠지만 좀 크니까 여기서 빛이 출발해서 이렇게도 진행할 수 있잖아. 대각선으로. 그럼 이쪽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밑에서 이 광원이 좀 크면 밑에서도 출발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통과가 가능해.
그럼 만약에 그 빗줄기들 중에서 이쪽으로 통과했는데 여기로 통과하는 해당 각도가 만들어지는 빗줄기가 이쪽으로 통과해서 여기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 이쪽으로 지나갔을 때 여기 통과했을 때 각도상 여기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럼 만약에 혹시 그 각도로 요거랑 요거랑 연장선 이어가지고 그 직선 경로에 맞게 얘가 만약에 빛을 통과한다면 여기 가서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찍을 거야. 그럼 지금 어두운 방 안에 방금 그 지점과 그 지점에 비달갱이들이 콩콩콩콩콩콩 찍히고 있으니까 여기에만 빛이 밝겠지. 빛 때문에. 그치? 그러면 이 결과는 대충 예상해보기로는 아주 한계치로 가도 빛을 입자라고 보면 어디까지 생각해볼 수 있냐면 여기까지 생각해볼 수 있어. 처음에 빗줄기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 뒤로 못 넘어간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이런 지점과 이런 지점에 방금 쏜 빛이 여기에 표식이 일어나. 밝아질 거야. 전체적으로 까만 바탕에. 이게 빛이 입자라면 이런 모형이 나올 것이야 라고 예측을 한 거야. 가정한 거지. 자,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빛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면 이번엔 어떻게 될 거냐? 물결파를 비유로 생각하면 돼. 이게 광원이자 빛을 만들어내는 근원이고 파원이죠. 파동이라고 치면 파원. 맞죠? 그럼 여기서 물결파가 이렇게 진행한다고 치세요. 그러면 물결파를 빗댄 거니까 파면하고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수직 관계니까 얘가 지금 이쪽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파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져야지. 그래서 파동이 진행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이렇게 될 거라고. 맞지? 그럼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이 파면 여기에 걸치게 되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하이원스 원리에 따라 파동의 작도 원리에 따라 모든 파면 위의 모든 점은 하나의 전파원이 되어서 구면파를 다 하나씩 만들어내지.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서? 네, 회절이 일어난다고. 그 회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이걸 전파원으로 하여 이런 식의 파동의 그러니까 회절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공간을 진행하다가 퍼져나가서 공간을 진행하다가 여기 지금 구멍이 2개 더 있지? 그럼 여기까지 닿을 거 아니야? 지금 영역이 여기까지 지금 범위가 지금 걸려 있으니까. 그럼 여기 닿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쪽에 2개의 구멍으로도 파동이 들어가서 새로운 전파원으로 하여 지금 전파원이 몇 개지 그럼? 2개죠. 그쵸? 전파원 2개. 그럼 전파원 2개니까 파동은 몇 개 만들어질 거? 2개 만들어질 거.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됨? 여기를 거친 파동은 옆으로 퍼져나감.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그쪽도 가지만 이쪽으로도 퍼져나감. 범위를 넓게 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회절. 회절 일어나고 회절이 일어나는데 2개의 파동이 회절 현상으로 이 2개의 구멍을 통과할 거야. 전파원으로 하여. 알겠지? 그러면 통과. 됐어? 그럼 통과하다 이 2개가 파동이 진행하다가 같은 공간에 같은 위치에 한 위치에 겹치면 중첩 현상이 일어나면 즉 그죠? 그럼 뭐 일어나죠? 최종적으로 간섭 현상이 발생하죠. 맞아요? 그 우리는 뭐만 보인다고? 합성파만 보인다고. 그래서 여기 뭐가 일어난다? 이 빛들의 합성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에 해당 합성파의 무늬들이 그러니까 그 밝기들이 쫙 펼쳐질 거란 말이야. 그지? 이거 약간 뭐랑 비슷하지 않아? 기억나냐? 물결파에서 우리 해석했던 거랑 비슷하지? 요게 뭐지 이거? 파면하고 파면이 만난? 마마지? 큰 마. 무슨 간섭? 보강 간섭. 보강점이죠? 이건요? 보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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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점. 이렇게 선 쫙 이으면 뭐 되지? 예, 보강선. 경로차가 얼마더라? 경로차. 요거. 이거랑 여기 가운데, 여기 중심. 경로차 얼마? 0. 보강 간섭이면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짝수배 되는 곳들. 그 첫 번째 보강점은 2분의 람다에 괄호 열고 0. 괄호 닫고. 여기지. 지금 이거 눈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있지. 이쪽은 잘 확인이 안 되지만은. 그죠? 근데 패턴은 물결파랑 물결파. 그 기억나지? 물결파에서도 2개의 전파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뻗어나가잖아. 그래서 저쪽에 멀리 갔을 때 그 각 지점에서 어디는 보강점, 어디는 상세점 이러면서 패턴들이 나왔지? 보강선, 상세선 그려가면서. 그죠? 이게 뭐가 다를 게 있나요? 구조가? 똑같죠? 다만 물결파 대신에 뭐야? 빛일 뿐이야. 그러므로 이것도 물결파하고 똑같은 패턴이 만들어져. 알았니? 자, 그래서 이거는 물결파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물결파에서 일단 해서 그대로 따와서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요거 하나 봅시다. 뭘 보냐면 물결파 해석이랑 똑같이 해야 되니까 우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여기야. 이 2개의 전파원. 위상이 어떻죠? 네, 동일하게. 그러니까 토머스 형이 전략적으로 여기랑 여기랑 아예 동일하게 맞춘 거야. 왜?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랑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어떻게? 같게 해서. 혹시 여기서 마루다, 위상이. 근데 여기도 요 정도 떨어진 거리상에 마루다라고 하자. 그럼 이 둘이 마마라고 하자. 근데 거리가 여기랑 여기랑 어떻다고? 같대. 그럼 이게 마루면 이것도 뭐다? 마루야. 거리가 같으니까. 혹시 여기 고리되면 어떻게 되지? 만대 고리면? 그러니까 거리가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만대 고리면 이것도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같으니까 마고래 관계랑 뭐의 관계? 고래 관계거든. 그래서 이거 중에 뭐다? 이 둘은 위상이 동일한 거야. 위상이 동일한 상태, 전파원에서 위상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뻗어나갔을 때 2분의 람다의 짝수 배면 보강간섭이고 2분의 람다의 홀수 배면 상쇄간섭되죠. 경로차가. 맞죠? 그 바탕 위에서 이걸 해석할 거예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물결파는 마마가 겹치면 큰 마가 되면서 바닥에 무슨 문이 만들어져요? 밝은 문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골골 겹치면 더 큰 골 되면서 어두운 문이 되죠. 마골 만나면 중간 문이 되는 거죠. 상쇄되면서. 그래서 세 가지 현상이 나오죠. 마마, 골골, 마골. 맞지? 얘도 빛이기 때문에 두 개잖아. 빛도 행파잖아. 물론 이 당시 몰랐겠지만. 마루랑 겹치면 큰 마 되지. 그러면 빛은 어떻게 되냐는 거야. 물결파는 밑에 바닥에 밝은 문이 만들어지는데 빛은 마루 만나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더 밝아져요. 진폭이 어떻게 되죠? 커져요. 진폭 커지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 세기가 증가한다고 했지? 세기. 이거 만약에 소리라고 치면 무슨 소리가 된다고 했지? 큰 소리 된다고. 그러니까 빛도 세기가 세죠. 빛의 세기가 뭐냐면 두 글자로 밝기야. 완전히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대충 비슷한 얘기니까 그냥 밝기로 받아들여도 돼. 그럼 밝기가 커지는 거야. 골골일 땐. 골골일 때는. 여기서 조심해야 돼. 어두워지는 게 아니야. 이럴 줄 알았다고. 이래서 그런 거야. 골골이어도 밝아지는 거야. 왜 이게? 진폭이 커지니까야. 이거는 렌즈 역할 해가지고 밑으로 투영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 그림이 아니라 그냥 파동의 에너지랑 파동의 에너지가 합쳐져가지고 에너지가 더 증폭된다 이 얘기야 그냥. 그래서 골골이면 밝아진다야. 알았지? 그 마골이면 상쇄간섭이 일어나면서 진폭이 삭제되니까 진폭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빛의 세기가 약해졌다는 얘기고 밝기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럼 그 사전 지식을 토대로 해서 여기 뭐 위상이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합쳤을 때 간섭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그거를 그 두 개를 사전 지식으로 해서 이제 얘네들의 결과치를 보자고요. 어떻게 나올지. 이거 모식도예요 그냥. 가정인 거죠. 아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 여기서 어떻게 되냐 스크린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노트에 있죠? 이 빨간색이 뭐게요? 빛이에요. 이 어두운 색이 뭐게요? 빛이 안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쇄 간섭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보강 간섭. 이거 보강 간섭.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빨간색이라고 그래가지고 빛이 아닌데 이러면 안 돼. 빨간 빛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무늬가 만들어진대요. 뭔가 지그재그 패턴으로 돼 있죠?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그지? 이게 파동성의 특징인 거야? 입자성의 특징인 거야? 이거 파동성의 특징인 거야. 왜 그러냐면 입자성이었다면 만약에 여기 통과했다. 통과하면 어딘가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넓게 펼쳐져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겠지? 근데 이거 지금 전역에 다 퍼졌잖아 지금.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야? 회절과 간섭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빛을 파동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라고 가정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야 이제? 영이? 우리 영님께서 실험 시작하겠지. 실험 시작했더니 실험 결과 어떻게 나왔냐? 궁금하지? 아니야? 전혀 관심 없어. 내 시험에 관심 있어? 실험 결과는 뭐가 나왔냐면 땡 이게 나왔어요. 안녕 이게 안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결과가. 알겠어? 그럼 내가 0이야?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내가 무슨 0이겠어? 내가 천재도 아닌데. 자 여기 봐봐. 0이 지금 제가 0인데 0이 이걸 보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게 나왔어? 뭐라고 생각할까? 빛은 파동이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걸 보면서 빛은 입자구나. 니네보다 공부를 더 못하네. 그치? 이거 보면서 만약 이게 나왔다. 그럼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빛이 이거 파동인데? 설마 이렇게 말하겠니 이거 보고? 그치?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당연히 빛은 파동이구나 이 생각을 할 거야. 맞죠? 그래서 영의 실험에 의해서 결론은 뭐가 나왔냐면 빛은 파동이 나왔습니다. 1801년에. 알겠죠? 그리고 1897년이 됩니다. 조지프 톰슨이 나와서 전자를 발견하죠? 전자?
그 전자 가지고 뭐 하냐면 물질 파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다음 내용이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1897년에 조지프 톰슨이 전자를 발견할 때 그 전자를 발견할 때 사용했던 실험 장치들이 고가의 장비야. 당시에는. 물론 지금으로 치면 애기 수준이면 장난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장비였어.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런 장비를 써본 적이 없거든. 이제 그런 시대에 돌입한 거야, 실험도. 그런데 그때 이론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나오죠. 누군지 아세요? 파동과 관련해서? 정답. 와, 네. 커피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맥스웰. 뭐죠? 뭘 발표했죠? 전자기파를 발표했죠. 우리 앞 챕터에서 배웠던 전자기파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맥스웰이 딱 한 단어로 뭐였지? 빛으로 정의해요. 전자기파의 파가 뭐죠? 파동이라는 뜻이에요. 파동의 정의가 뭡니까?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에너지 전달 현상이죠. 그러면 전자기파란 어떤 에너지 전달 현상을 말할까요? 네, 전기의 진동. 그러니까 진동에서 시작하잖아, 파동은. 전기의 진동에 의해서 전기의 흐름. 그러니까 전류는 뭘 만들어내지? 자기장을 만들어내지. 누가 알려준 거지? 앙페르가 알려줬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기의 진동은 자기장을 만들 건데 전기가 진동한다는 건 전기가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전류현상이거든. 근데 진동하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교류야, 직류야? 교류 전류야. 그럼 교류 전류면 그거에 맞게 자기장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력선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자기장이 아니라 자기장의 변화네? 자기장의 변화는 뭘 만들어내죠? 그렇죠. 전류의 변화. 이건 누가 알려준 거지? 패러데이. 전자기도 현상이지? 그럼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의 변화, 지금 전기의 변화를 일으키면 전류의 변화, 전기의 변화는 다시 또 뭘 만들어내? 또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지?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그럼 이거 자기장의 변화는 또 전기의 변화를 일으킬 거고 이걸 반복하는 거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그래, 이거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 한번 전기진동을 시작하면. 그러면 어딘가에서 전기진동이 시작이 되면 그 주변 공간으로 자기장의 변화와 전기장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공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전기는 에너지 현상이야. 전기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주변에. 그 다음에 자기장이 형성됐다는 얘기도 주변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가 주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거야. 라고 맥스웰이 예측을 한 거야. 추측을 한 거야. 그 앞에 그 선구자들 2명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전하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수학적 원리를 가우스라는 분이, 가우스? 너네를 괴롭히는 그놈의 가우스? 이거 무슨 그래프지, 이거? 알지? 그거 뭔지? 그 가우스 수학자 1부터 100까지 1초 만에 더하네. 와우, 미쳤어, 진짜 천재야. 걔가 만든 전기 이론, 전하 이론 하고 이 세 개를 합쳐서 본인 맥스웰까지, 즉 F4가 합작을 하여, 물론 동의는 구하지 않았지만 F4가 합작을 하여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지. 맥스웰 방정식. 이게 뭐냐? 너희들 대학교 4학년 때 배울 거야.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로 가면. 파이팅. 죽어날 거야, 아마. 맥스웰 방정식은 뭘 알려주는 거냐? 골자가 뭐냐? 전자기파라는 게 존재하는데, 전자기파는 파동이다. 근데 그 파동의 속력이, 파동이니까 속도가 있겠지? V는 F랍니다. 그 속력을 계산해보니까 그 전자기파의 파동의 속력은 광속이야. C야, C. 그거 계산해본 거야, 수학적으로. 맥스웰이. 방정식으로. 그랬더니 C가 나왔어. 맥스웰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 결과 보고. 내가 잘못 계산했나? 처음엔 열심히 다시 계산했겠지?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C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 계산하는 당사자는? 우주의 광속을 내는 대상이 뭐가 있지? 현상이? 딱 하나밖에 없지. 빛밖에 없지. 이거 빛인데. 그럼 전자기파가 지금 빛의 속도로 다니니까 그럼 전자기파는 빛인가? 그렇게 선언하자. 전자기파는 빛이야. 이렇게 해서 탄생한 거야. 자, 알겠어? 그럼 맥스웰이 빛을 전자기파로 선언하고 이 선언의 내용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야? 그쵸, 빛은 파동이다. 정답. 바로 그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 관점에서 상대성 이론으로 가지만 맥스웰은 빛은 파동이라는 관점으로 가는 거죠. 빛은 파동이야. 근데 이미 벌써 1801년에 토머스 영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중슬리 실험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줬어, 이미. 근데 그거랑 다른 길로, 다른 코스로,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자적인 길로 수학적 이론으로 앙페르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과 가우스의 수학적 계산과 본인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빛은 파동이다. 전자기파다. 광속 C로 날아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단 말이야. 이론적으로. 물론 증명은 안 됐지. 그 앞에 세 사람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공감되겠지만 아직 증명된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전자기파를
전자기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공모전을 펼쳤어. 공모전을 열었어. 공모전 열었는데 거기서 당선된 분 있죠? 전자기파가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한 분이 나타났어요. 누구죠? 너네 전자기파 강의 안 봤어? 내가 거기서 얘기했는데? 아인슈타인 아니야. 아인슈타인 뒤에서 관망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빛이 파동이라고? 알았어. 이러고 있는 중이야. 누굴까? 헤르츠입니다. 전자기파 강의 안 봤구나 니네. 혼나? 조3 다 나와. 헤르츠야. 3헤르츠, 5헤르츠 할 때 그 헤르츠. 그분이 과학자야. 과학자였어. 그분이 전자기파의 존재를 실제로 있음을 증명해줬어. 눈으로 보여줬어. 궁금하면 전자기파 강의를 봐야지. 응. 내 조회수 좀 빨고. 고개를 왜 끄덕이는 거야, 졸면서. 헤르츠가 전자기파가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했어. 그러면 과학의 이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냐면 어떤 수학적인 논리적 사고에 대한 전개, 그러니까 말이 되는 그 전개와 그거에 대한 실험적 결과, 그러니까 입증, 그러니까 눈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거, 실증. 이거 두 개가 접목이 되면 과학 이론이 돼. 전자기파가 있음을 예측했고 수학적으로 보여줬고 헤르츠가 그걸 실제로 보여줬어. 그렇다면 실증도 됐고 그렇다면 전자기파는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전자기파를 빛이라고 했던 그 말도 맞는 거야. 알겠지? 그 빛은 뭐야 이제? 파동인 거야. 죽어도 파동인 거야. 토머스 형이 파동이라고 이미 했긴 했는데 이건 약간 장난 같은 실험이었으니까 이거 넘어선 거지. 알겠지? 이게 전자기학의 끝이야. 그 시대. 여러분들 대학 가면 무조건 배워. 물론 공학계열로 가면 많이 배우는데 자연과학에서는 잘 안 배우지만. 알겠죠? 그럼 빛이 뭐다? 파동이다. 그런데 불과 5년 뒤에, 그러니까 5년까지는 아니고 대략 한 최근, 그러니까 근 5년 정도에, 1905년 정도에 논문이 하나 발표됩니다. 광량자설에 대한 논문이 발표돼요. 누군지 아시죠? 아인슈타인. 빛을 뭐라고 합니까? 파동이 아니라 입자성을 띠는 어떤 대상이다. 라고 반대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엄청난 도전인 거야. 당시에 맥스웰은 영국의 최고의 거장이었어. 그 사람의 권위 도전하는 거. 아인슈타인 그때 젊었거든. 애기 했거든. 아인슈타인도 그 뽀글이 머리 할아버지 되기 전까지는 진짜 애기 했어. 코스염 달고. 그 아인슈타인이 맥스웰의 지금 이론에 도전을 하는 거지. 빛이 파동이라고? 응, 아니야. 입자성을 띠는 거야. 무슨 소리야? 입자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인정이 됐어. 심지어 노벨상도 받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역사는 이제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빛은 파동이야, 입자야, 결론은. 결국엔. 파동성도 띄는 걸 확인했잖아. 한 100년 가까이. 그치? 실험도 이론도 그랬고. 근데 갑자기 아인슈타인이라는 슈퍼스타가 나타나가지고 입자라고 또 얘기했는데 그것도 증명이 됐어. 그럼 파동도 나타나고 이 입자성도 나타나니까 또 파동성, 입자성 다 나타난다고 보자 그냥. 이걸 뭐라고 한다? 빛의 이중성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관점이었어. 입자가 아니면 파동이고 파동이 아니면 입자겠지. 그러니까 입자면 더 이상 파동이 아닌 거고 파동인 거면 더 이상 입자가 아니야. 그냥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야 돼. 약간 이게 극단적인 약간 뭐라고 하지? 이분법 논리였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개의 성질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게 빛이야. 이렇게 된 거야. 단 전제는 파동성이 나타날 때는 입자성은 나타나지 않는 거고 입자성이 내 눈에 관찰될 때는 파동성은 나타나지 않는 거야. 라고 정리를 한 거야. 여기까지 빛의 이중성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무슨 길로 들어가냐면 빛은 양자역학으로 들어가. 거기까지 안 가야지? 지금 죽겠는데, 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의 역사가, 관찰의 역사가 진행되어 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해 봐야 돼요. 알겠죠? 자, 해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될 거예요. 저거는 이제 가짜니까, 이해 맞으니까. 이걸 해석해 볼 거야. 자, 어떻게 해석하냐면, 물결파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이거 무슨 문이죠? 밝은 문이죠? 자, 확대해서 해볼게요. 밝은 문이죠? 쓰세요. 여기다가 밝은 무늬. 이건요? 이거 어두운 무늬죠? 어두운 무늬. 아, 죄송해요. 이렇게 쓰세요. 보관 간섭
상세 간섭. 아까 그 사단 입고 나니까 내가 지금 정신이 없네. 보강 간섭, 상세 간섭. 그 다음에 이거는 보강 간섭,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상세 간섭. 물결파하고 똑같지 않아? 물결파도 여기 스크린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보상, 보상, 보상 이랬거든. 이쪽은 뭐야? 그러니까 이거랑 데칼코마니야. 그러니까 이에서 그대로 일로 갖다 붙이면 돼. 이거 뭐지? 상쇄. 이거는 보강, 상쇄, 보강, 상쇄 이러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리량들 다 똑같이 일로 가져다 붙이면 돼. 그러니까 이것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어? 자, 이게 보상, 보상, 보상 이런 패턴이에요. 여기다 축 하나 그리세요. 물리량 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 뭐죠? 이거? 이 꾸불꾸불한 게? 뭐 같아 보여? 파동? 파동이 아니고 밝기야. 빛의 세기. 빛의 세기 축. 빛의 세기 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큰 거지. 제일 큰 거. 알겠어? 이게 제일 크고 이게 제일 작은 거야. 얼마지? 0이야. 읽을 줄 알겠지?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 봐도. 그러면 여기는 제일 크고 밝기가 제일 세고 여기는 약하고 세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러니까 밝으면 보강, 어두우면 상쇄, 밝으면 보강, 어두우면 상쇄, 밝으면 보강, 어두우면 상쇄. 이 패턴. 도저히 안 되겠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요 축 있죠? 이거 Y축. 이건 뭐냐면 애들이 이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안 돼. 위치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좌표 0이라고 하면 1차원 좌표죠? 위치는. 맞아요?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뭐 위로 갈수록 플러스, 아래로 갈수록 마이너스라고 치면 플러스 뭐 예를 들어 1, 예를 들어서 플러스 1, 플러스 뭐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등간의 형식으로.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플러스 1하고 여기 플러스 3하고는 상세 간섭이다. 그러니까 위치가 같아 달라. 플러스 1하고 플러스 3 위치가 다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위치별로 위치마다 위치에 따라 보강 상세들이 뭔가 규칙적인 패턴으로 형성이 된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해당 위치별로 보강 상세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특히 이 보강 겹침 현상 나타난다는 얘기는 가운데가 아니라 그 위치상 다른 지점에서도 뭔가 현상이 나타나니까 해당 지점에 대해서 영역화돼가지고 범위화돼서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동의 회전 현상, 파동의 간섭 현상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뭐다? 다시 파동이다. 그 얘기야. 됐냐? 여기까지? 그럼 이제 나머지는 물리량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경로차 표시해보세요. 경로차. 여기는 경로차가 얼마죠? 자, 이건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혹시 여기가 마인데 여기서 여기 떨어진 거리가 2분의 람다의 짝수 배라서 마루면 여기도 마루가 되게. 예를 들어 여기는 그럼 같은 거리니까 당연히 여기가 마루면 여기도 마루야. 그럼 마가 만나서 보강 간섭 이렇게 했던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경로차가 얼마인 곳이야? 예, 0이죠. 2분의 람다의 0. 맞지? 쓰면 돼. 여기지. 경로차 0. 됐지? 그 다음은 이게 뭐예요? 상세 간섭은? 경로차가. 자, 한번 보세요. 구경만 해. 색깔을 이걸로 하자. 요 지점 이렇게 두 개. 어디가 경로가 길어? 아랫게 길어? 위에 게 길어? 그지? 아래서 출발하는 게 경로가 길지. 그 다음 이건 경로가 약간 짧아지지. 원래 이 초록색보다 짧아지고 이거는 초록색보다 약간 길어지고. 그지? 아까 둘은 처음에 같았는데 그럼 얘는 길어지고 짧아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크지.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차가 나올 거야. 그 경로차가 얼마 되면? 2분의 람다가 되면 첫 번째 상세점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원래 2분의 람다가 나온다라는 거를
수식이나 수학적 계산을 통해 가지고 너네가 유도해서 찾아내야 돼. 원래는 이게 물리투에 나온 내용이었어. 옛날에 엄청 어려운 내용이야. 하이탑으로 세 바닥 그러니까 세 번 넘겨야 돼. 이 내용을 이중설이 단위설이 다 있거든. 엄청 빡세. 그렇게 못하잖아. 너무 어려워서. 그쵸?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한다? 결과치만 기억하는 거야. 알겠어? 이건 뭐냐? 2분의 이것도 보강이지. 2분의 2람다. 즉 람다. 경로차 람다. 2분의 람다에 괄호 열고 2죠. 괄호 닫고. 짝 들어갔죠? 그래서 보강간섭. 그죠? 단 위상이 뭐 할 때? 여기? 동일할 때. 항상 잊으면 안 돼. 다음. 여기는? 그쵸. 2분의 3람다. 이제 좀 빨리 쓸게요. 이거 얼마죠? 예, 경로차가 2람다. 여기는? 자,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여긴 뭐라고? 여긴 상세간섭인데 이거하고 같은 거지. 왜냐하면 지금 이 주황색이랑 요거 그대로 지금 교점을 요쪽으로 이동시키면 그대로 이거 대칭이잖아. 맞지? 그러면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길이가 될 거고 요 길이는 여기서 출발하는 길이가 되잖아. 대칭이라서. 그럼 이거랑 똑같지? 그래서 나머지 다 대칭으로 경로차가 전부 쓰면 돼. 알겠어? 쓰진 않을게. 같다는 거야. 됐지? 응. 요 경로차랑 밝은 무늬하고 그러니까 무늬랑 무늬 이 둘의 경로차와 경로차는 차이가 얼마야? 네, 1람다야. 이것도 패턴이니까 외워둬야 돼. 이 차이가 람다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경로차고, 이거는 경로차고, 이거는 경로차와 경로차의 차야. 그래서 뭐야? 경로차차야. 큰 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경로차차차. 경로차차. 이거랑 이 무늬까지 밝은 무늬까지 경로차와 경로차는 얼마라고? 경로차차가 람다라고. 됐냐? 하나 더 보자. 보강간섭하고 상세간섭하고 경로차차는 얼마야? 이 둘은 2분의 람다죠. 그리고 상세간섭하고 보강간섭, 어차피 보상이나 똑같으니까. 그럼 상세간섭하고 보강간섭의 경로차는 얼마야? 경로차차는 2분의 람다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얼마씩 바뀌는 거야, 경로차가. 예,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어두운 무늬, 지그재그로 0, 2분의 람다, 다시 2분의 람다 더해서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4람다, 2분의 5람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패턴. 외워야 돼. 알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그러니까 두 가지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지금 이제 약간 그 지엽적인 거 하나. 여기가 제일 크지, 밝기가. 이것도 크지만 이거보다 어때? 작지? 갈수록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경로차는 점점 어떻게 돼? 그렇지. 그것도 패턴이니까 기억해놔. 알겠어? 멀어질수록 밝기는 어떻게 된다? 보강이어도 같은 보강이라도 좀 줄어든다야. 그 다음 두 번째는 경로차는 중심에서 옆으로 퍼질수록 경로차의 크기가 커진다야. 됐지? 자, 이제 나머지 하나. 요거 하면 이제 넘어가겠지? 자, 여기다가 공식을 하나 쓸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엄청 중요한 공식입니다. 델타 x는 하고 쓰세요. 자,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델타 x인데요. 델타 x는 어디를 말하냐면 이게 일종의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은 아니지만 간섭되는 곳이지만 델타 x가 어디냐면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잡아. 그럼 여기 잡아. 원래는 이 경로차차를 왜 구했던 거냐면 이 경로차차하고 방금 저 델타 x 이 공식하고 뭔가 관계가 있었던 물리량이거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적을 구하는 거야. 유도하는 거거든 원래. 근데 이거 물리투에 가면 아까 말했지 내가 세 바닥이라고. 못해 유도를. 그냥 결과만 기억해야 돼. 방법 없어. 근데 저거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왔을 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알겠죠? 네. 배경보자 잘 나옵니다. 파이팅. 어디있지? 아, 저기 있네. 저 델타 x는 요걸 말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러니까 여기 무늬의 중심하고 무늬의 중심의 중심과 중심 간격. 그러니까 일명 뭐라고 하냐? 델타 x라고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무늬 간격이라고 해. 알겠어? 무늬 간격. 여기 쓰세요. 무늬 간격. 이 무늬 간격이 뭘 의미하느냐? 보세요. 이 무늬 간격은 왜 발생한 거죠?
이 물리량이 왜 형성된 거예요? 여기 문이 있고 여기 문이 있으니까 생긴 거 아니야? 그럼 여기만 생기면은 이런 거 없었을 텐데 여기랑 여기 생기니까 생겼기 때문에 그럼 여기 무늬가 생긴 이유가 뭐야? 여기 무늬가 생긴 이유. 회절 때문에. 여기 아니고 그러니까 이 중심에 때리지 않고 옆으로 가서 때렸잖아. 근데 여기만 때린 게 아니라 여기도 가서 때렸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요 간격도. 이것도 무늬 간격이야. 무늬 간격이 동일해. 참고로. 알겠어? 그래서 무늬 간격이란 거는 뭐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회절 때문에 생긴 거야. 만약에 극단적으로 회절이 아예 안 일어났다고 쳐봐. 어떻게 됐겠니? 예상해보면. 그러니까 요로 나왔으니까 아마 요런 데 가서 때리고 그냥 여기만 나왔겠지? 요 지금 검은 지점 해당하는 두 군데. 거기만 때리고 계속 다른 데는 안 나타나고 다 까만데 거기만 밝은.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았겠니? 무늬 간격 따위가 없지, 그러니까. 뭐 하면? 회절이 없다면. 그러면 무늬 간격이란 거 왜 생긴 거라고? 회절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 회절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방금은 회절이 아예 안 되는 경우로 봤는데 그 무늬 간격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역으로 회절이 잘 되면 무늬 간격은 더 커진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회절이 더 잘 되면은 이 퍼지는 정도가 여기가 아니라 이런 데 가서 때린다는 거야. 그래서 무늬 간격이 더 벌어지는 거야. 더 옆으로 가서도 때린다는 거지. 그리고 역시 등간이고 무늬 간격은. 알겠어? 잘 생각해보면 회절 정도하고 저 무늬 간격하고 뭔가 관계가 있어. 잘 봐. 더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확실히 들어. 공식을 알아야겠지? 이걸 아까 유도하려면은 하이탑을 3바닥 해야 된다고 했지?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한다고? 공식만 외운다고? 그래서 드립이 필요해, 이때. 알겠어? 그 애니메이션 중에 드립 치는 거야? 애니메이션 중에 그 만화 있잖아, 저거 뭐야. 그 겨울왕국. Let it go, let it go. 그 다음 몰라. 그 뭐야? 거기, 그 주인공. 엘사. 안나라고 하던데, 누가? 엘사. 엘사가 주인공이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쓰면 돼? 엘사랍니다. 엘사랍니다. 내 맘이야.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외우는 거야. 엘사람다. 랍니다. 강제로 머리에 집어넣어. 어쩔 수가 없어. 지금은. 이거 외우고 사용법만 알아도 많이 공부하는 거야. 이거 유도까지는 좀 오바고. 잘 봐. 요 D 찍어. 요 D가 뭐냐면 다 이 그림하고 관련져서 봐야 돼. 자, 이 D가 뭐냐면요. 여기가 D예요. 잘 봐. 요거. 90도. 뭔지 알겠어? 요 이중 슬릿이랑 스크린이랑 나란하게 놓고 이중 슬릿에서 출발된 파동, 그러니까 여기 이중 슬릿으로부터 이 면으로부터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 왜냐면 거리가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자,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 이 거리가 L이야, L. 알겠니? 요게 L이야. 이 사이즈를 구해서 여기다 넣으면 돼. 그 무늬 간격에 영향 주는 요인이 되는 거야, 이게. 됐지? 그럼 두 번째. 저 L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출제자가 간혹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여기다 줄 때가 있어. 이것도 당연히 뭐야? 이것도 L이야. 그냥 그대로 나란하게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러니까 꼭 중심에만 그릴 필요는 없다. 이런 데 가도 돼. 자, 이것도 L. 이렇게 낼 때도 있다. 자, 두 번째. 람다는 이거 말하는 거지? 이 파동의 파장. 맞지? 어차피 파동이 지금 빛밖에 없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적색광하고 청색광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가시광선 중에 적색광과 청색광을 두 개 선택해서 비교를 하는 거야. 만약에 적색광으로 쏘면 파장이 어떻게 되지? 길어지고 청색광으로 쏘면 짧아져서 조작 가능하지? 그렇게 조작을 하면 여기 조작 요인을 넣어서 결정하는 거야. 무늬 간격이 저것 때문에 바뀌어. 알았지? 그 다음 마지막. D 남았지, D. 저 D는 뭐냐면 이게 D야. 무슨 색으로 해야 잘 보일까? 그냥 노란색으로 하자. 요거. 이렇게 떨어진 거리. 잘 보여? 이거 D. 이거 D. 뭐게 이거? 슬릿과 슬릿 사이 간격을 D라고 해. 그러니까 뭔가 구멍의 크기랑 관련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저 이중 슬릿을 좀 더 벌리면 D가 어떻게 돼? 구멍의 간격을 벌려버리면 D가 커지는 거고 구멍의 간격을 좁히면 네, 작아지는 거야.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하지 않아? 저번에 우리 봤던 거? 그러니까 수면 위에서 이렇게 벽 놓고 이렇게 통과했던 거. 기억나? 그 사이 뭐지, 그거? 물 통과하는 곳이? 한 글자로? 틈. 영어로? 슬릿이잖아. 그지? 그럼 그 틈의 크기에 따라서 회전 정도가 달라졌지? 파장에 따라서도 회전 정도가 달라졌지? 지난번 거야, 이거. 기억나? 봐봐. 회전 정도가 뭐하고 뭐의 영향을 받지? 슬릿의 크기랑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야. 뭐하고? 회전의 정도하고 반비례. 파장하고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여기 봐봐. 이거 두 개 문자가 어때? 위치도 같고 물리랑 똑같지? 물론 약간 다르지만 이건 슬릿, 이거 틈 간격, 이건 슬릿 사이 간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통과하는 구멍의 그 물리량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잖아. 그러면 이것도 같고 둘 다 분모했고 그다음 파장하고 파장은 분자했고 그러면 요 문장꼴이 이게 회전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했는데 이 문장꼴하고 똑같잖아 지금 이거랑. 그럼 이것도 뭘 결정하는 요인이야? 회전을 결정짓는 요인이야. 다만 더 구체적으로 여기는 그냥 비례관계로 요거 두 개 정도만 나타냈지만 여기는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세 개의 물리량까지 넣어서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공식화시켰죠. 토머스 형께서. 천재죠. 16살인데. 감히 범접할 수가 없죠. 아인슈타인도 16살 때 빛에 그걸 했죠. 천재들은 다 16살 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너 넘어갔지? 저는 한참 넘어갔어요. 걱정 마시고. 덜 넘어갔으니까. 아직 희망이 있어. 여기 회전 정도야 이게. 그지? 이거 회전 정도니까 그럼 이것도 회전 정도 나타내는 거고 이것도 회전 정도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 이거랑은 유사 물리량이지. 그러니까 이걸로 회전 정도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됐냐? 무늬 간격이 클수록 회전 정도가 어떻다? 봐봐. 파장 크면 어떻게 돼? 파장 크면 어떻게 돼? 회전 정도가. 또 파장 크면 어떻게 돼? 숫자가 커지지. 그게 뭐야? 회전 정도가 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늬의 간격이 이게 더 빨간색과 빨간색이 더 벌어져 있으면 더 옆으로 퍼졌기 때문에 회전이 더 잘 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알겠죠? 그 공식이에요. 뭐라고요? Let it go, let it go, 햇살합니다. 이거 들린 거 아니지, 밖에? 제가 원래 어릴 때, 여러분 나이 때 초곰이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면 아마 나 저 방송 탈 거야. 그때 당시에 내 목소리였다면. 자, 됐어, 이거? 외우시고. 저거 언제 쓰냐면요. 물질파에서도 쓸 거고요. 전자현미경에서도 쓸 거예요. 알았죠? 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토머스 영의 실험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럼 결론은 빛은 파동이다. 또 하나,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알게 된 회절의 정도 델타 X는 D분의 L 곱하기 람다다. L사랍니다. 이거를 물질파와 전자현미경에서 사용할 것이다.